6개의 베가펑크가 모두 등장했습니다. 이 6의 베가펑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다는 이들의 특징을 한자로 정리해두었죠. 여섯째, 하고자 할 욕의 요크는 베가펑크의 수면욕과 식욕, 배설욕 같은 욕구입니다. 다섯째, 사나울 폭의 아틀라스는 베가펑크의 사나움이자 난폭함이고, 넷째, 알지의 피타고라스는 베가펑크의 지혜이자 지능이자 깨달음이고, 셋째, 생각상의 에디스는 베가펑크의 상상력이고, 둘째, 아칼 아게릴리스는 베가펑크의 악함이고, 첫째, 바를정의 샤카는 베가펑크의 정의입니다. 마치 프로그래밍 하듯이 욕구 같은 것들도 나누어버리는 베가펑크이기에 인격을 제거하거나 나누는 기술은 반드시 쿠마의 인격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쿠마의 인격은 높은 확률로 다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쿠마의 인격을 복구할 수 없다면 본인에 대한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이 날아가기 때문이기도 한데, 또 하나의 매력적인 스토리를 쿠마를 통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바로 프랑키이죠. 지금부터 프랑키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금까지 프랑키는 베가펑크와의 만남에 흥분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그 흥분이 점점 고조되고 있죠. 오다는 상황 에피소드에 들어서면서 에피소드마다 일당의 성장을 하나하나씩 넣어두었습니다. 드레스로자에서는 우솝의 견문색 각성과 루피의 기어포를, 홀케이크 아일랜드에서는 루피의 견문색 각성을, 와노쿠니에서는 조로의 성장과 루피의 무장색 각성을 넣으며 에피소드가 진행됨과 함께 일당의 성장도 같이 그렸습니다. 이번 에그헤드 에피소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키는 쿠마에게 날려져 베가펑크가 태어난 섬으로 가게 되었고, 베가펑크의 자료들을 통해 성장하였고, 베가펑크의 기술로 싸움을 하며 원피스 세계관에서 베가펑크와 함께 유일하게 로봇을 만들어내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의 베가펑크와의 연결고리로 인하여 프랑키는 에그헤드 에피소드에서 강해지는 스토리를 갖게 될 확률이 큰데요. 강해지는 스토리뿐만 아니라 프랑키의 출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갖게 됩니다. 이전의 케이스들을 먼저 돌아보면, 오다는 자신은 의미 없는 설정은 넣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2000년에 지나가듯이 말했던 상디의 대사를 聞いたことねえな。船で山越えなんて。俺は少しあるぞ。 17년 뒤에 떡밥을 걷어들이고, そうだ、もうすぐレッドラインを登るのよ。イーストブルーでいくつか戦争するみたい。イーストブルーへ向け移動を開始せよ。 2002년에 상디가 어떤 여자의 사진을 보며 생각에 빠지는 것, 상디가 노스블루 출신이라는 것, 俺生まれはノースブルーだからな。みんなには言ったことなかったか？初耳だな。お前もイーストだと思ってたよ。 상디가 어릴 적에 거짓말쟁이 노랜드 책을 읽고 嘘つきノーランドだって。嘘つきノーランド？こいつはノースでは有名な話なんだ。 악마의 열매의 도감을 읽었다는 것, ガキの頃に開いた悪魔の密大図鑑。俺は一度透明人間になってみたかったんだ。 설정들을 15년 뒤에 모두 그려내며 상디의 과거 서사를 풀어주었습니다. 와노쿠니에서는 원피스 1권에서 들어갈 때는 히그마가 부스었던 문이 나올 때는 고쳐져 있던 부분을 독자들이 지적하자 실수를 능청스럽게 미나모토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넘깁니다. 훗날 이 미나모토라는 캐릭터는 쿠레아가 문을 부술 때도 애니에서도 카메오로 나오게 되는데요. 오다는 미나모토에게 와노쿠니 출신이었으나 조로에게 스네치란 말을 알려주고, そういえばお主前にスナッチという言葉を教えてくれたであろう。ん？おう。昔村のじじいに習っただけで、俺も言ったことねえしな。 화두일문자를 만든 その和道一文字と閻魔の生みの親は同じ人物。名工下月幸三郎。50年以上前にこの国を違法出国した男だ。 시모츠키 코자부로와 함께 불법 출국한 남자라는 설정을 부여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와노쿠니의 명공이 만든 화두일 문자가 어떻게 이스트블루의 조로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조로가 어떻게 스네치란 말을 알게 되었는지, 조로 스승이 왜 시모츠키 가문과 똑같은 문양을 갖고 있는지 조로의 서사를 완전히 풀어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다는 밀짚모자 일당의 출신에 대해서는 진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에그헤드로 돌아오면 에그헤드 스토리라인에는 쿠마와 보니가 있습니다. 쿠마와 보니는 사우스블루 출신입니다. 그리고 프랑키 역시 사우스블루 출신이죠. 즉 11년 전에 프랑키가 쿠마에 대하여 마음에 담아두라며 쿠마와의 연결고리를 만든 것이 この一味にとってバーソロミュー・クマは結果的に大恩人だってことをな、心に留めとけ。 오다가 의도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고,
에그헤드에서 프랑키의 출신에 대하여 더 깊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 깊은 이야기가 무엇일지 생각해보면 프랑키의 출신에 대해서는 사우스블루 출신이라는 점과 또 하나의 정보가 있습니다. おっさん俺拾ってくれ親から見捨てられたんだ聞けば手に負えねえガキだと親に船から放り出されたんだという。どこぞのろくでもねえ海賊のようだが傑作。 여기서 쿠마의 행보와 프랑키 부모의 행보가 비슷해지게 됩니다. 사우스블루의 국왕이었던 쿠마가 위대한 항로의 칠무에라는 해적이 된 것. 사우스블루 출신의 프랑키 부모가 위대한 항로에서 넘어와 프랑키를 버렸다는 점. 여기서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만약에 쿠마가 국왕에서 해적으로 전락하게 된 시점과 프랑키의 부모가 해적이 된 시점이 같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쿠마가 칠무에가 된 시점과 프랑키가 버려진 시점이 같다면 프랑키는 소르베 왕국 출신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なんだみなしごか。うちの船長に口聞いてやろうか。お前ら海賊だろ。それがどうした。海賊ならいい。海賊に捨てられたばっかだす。捨てられた笑える。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이야기를 담아야 하니 원피스는 3년 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원피스가 3년 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은 이번 화에 진베이 세라핌에서 또 한 번 찾을 수 있습니다. 세라핌의 특징은 아이임에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검은 수염이 미호크의 세라핌을 보며 했던 대사로서 세라핌은 이제 루나리아족뿐만 아니라 거인족의 유전자가 들어가 있을 확률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세계정부의 염원이자 원피스 세계관에서 거인족은 거인족 다음으로 많은 의미를 상징하기에 엘바프는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더욱 높아졌습니다. みんな俺はないつか絶対にエルバフへ戦士の村へ行くぞおうやーエルバフバフエルバフバフ 오다는 2018년에 원피스가 5년이 남았다고 했고 편집자는 당황하여 수습하듯이 지금 속도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였지만 지금 5년이 지난 2023년이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다는 올해 8월에 원피스가 3년이 남았다고 번복을 했죠. 하지만 이마저도 본인이 신뢰성을 잃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확신에 차지 않은 듯한 말투로 3년을 예상했기에 원피스는 3년을 훌쩍 넘을 가능성이 거의 88%입니다. 거인족의 이야기가 조금씩 더해지는 지금 더 길어져서 엘바프의 이야기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지금처럼 오다의 상상력을 엿보는 것이 즐겁거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주목해야 할 대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라핌은 성장하고 체형은 혈통인자에 기억된다. 이것은 세라핌이 패기도 배울 수 있다는 뜻으로 이어진답니다. 반복된 학습을 통하여 성장한다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세라핌도 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외형 그대로 말 잘 듣는 칠무회를 만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세라핌은 앞으로 더 강해진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넘어가 세라핌 징배의 이 기술은 프랑키와 대적했었던 세뇨르의 헤어명 열매의 능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술을 보며 부작용이 있던 스마일을 베가펑크가 완성시켰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만 스마일은 인조 동물계 악마의 열매를 칭하는 것입니다. 동물계에만 국한되는 것이죠. 즉 지금 초인계 영역에 새로운 인조 악마의 열매가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작용 여부는 따질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완벽해 보이죠. 이것을 보며 떠오른 건 지금 베가펑크는 과학자로서 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섬의 온도를 조절하며 인간을 창조해내고 인간을 복제하고 인격까지 나누며 악마의 열매라고 불리는 저 세계의 것들도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다음 대사로 인하여 오다가 베가펑크를 어떤 이미지로 만들고 싶어 하는지 살짝 엿보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사라지지 않는 불이 있다면 태양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이건 마치 자연계 인조 악마의 열매도 만들어낼 수 있는 설정이 바로 베가펑크인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 대사를 보자마자 떠오른 건 이카루스였습니다. 이카루스야, 너무 높이 날면 태양의 열의 날개가 녹으니 너무 높이 날지 말아라.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카루스는 아버지와 함께 미궁에 갇히지만 아버지가 만든 밀랍날개를 가지고 미궁에서 탈출합니다. 아버지는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게 날아 비행에 성공했지만 하늘을 날게 된 이카루스는 자만에 빠져 태양 근처까지 가게 되었고 결국엔 날개가 녹아 추락하게 됩니다. 예술가들은 이카루스의 추락을 즐겨 그렸지만 과학자들은 이카루스의 비상을 미지의 세계를 향한 욕망과 동경 그리고 대담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긍정적인 면만을 보았을 뿐 이카루스가 태양 가까이 날아가 추락하듯이 이카루스는 욕망과 동경과 함께 욕망의 결과와 인간의 한계와 어리석음과 오만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카루스가 감히 태양까지 날아가 추락하듯이 태양을 만들 수도 있다는 대사는 로우가 수술수술 열매로 인격을 교체하듯이 인격을 나누거나 제거하고 인간을 복제하거나 만들어내고 태양까지 만들 수 있으며 일반 과학자가 아니라 과학자로서 신의 영역에 도달한 베가펑크의 비극적 운명을 예견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가펑크가 본격적으로 언급되었던 3위 펑크 하자드의 이름의 네이밍도 위험한 베가펑크가 아니라 베가펑크가 위험하다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싶고 원피스 세계관의 신인 이무에게 있어서도 어쩌면 이러한 이유로 제거되는 것이 아닐까도 생각해봅니다. 이무를 종교를 상징한다 하고 베가펑크를 과학이라고 상징한다고 하면 종교와 과학에 대한 관계성은 너무 딥해서 과연 오다가 이 영역까지 들어가 베가펑크의 이야기를 풀어간다고 한다면 베가펑크는 더욱더 매력적이고 신비로운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징적인 의미들은 고대 왕국의 스토리텔링에 크게 엇나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피스는 조금 더 추상적인 것을 그리는 만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일 궁금해하실 고대 왕국과 고대 로봇의 이야기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화의 이야기를 추가하여 더 다듬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상하고 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全ての鍵を握るかって栄えたその王国の名は